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녀왔던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와 당신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필요한가요? 이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3년, 2016년, 그리고 2019년까지 총 3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요. 각기 다른 느낌, 그리고 다른 거리와 다른 감정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3번 다녀온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책, 당신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필요한가요? 라는 책이죠. 이번 주에 드디어 온라인 서점에 깔렸고요. 이제 어느 서점이든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스페인을 여행할 때 같이 갔던 언니가 모든 일정을 잡았고 그냥 따라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각자의 자기 파트들이 있었고 스페인은 언니가 모든 것들을 전담했기 때문에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언니가 여행을 하면서 저기 되게 외곽인데 너무 중요한 성지순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일정들을 다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숙소를 예약하면서 일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었거든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를 가기 전에 언니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지순례지라고 하는데 벌써 숙소가 없다. 함께 찾아보자 라는 말을 했고 저는 같이 서칭을 하면서 막 숙소를 잡는데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2월이었거든요. 그 비수기, 여행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숙소가 이렇게 풀 부킹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우리가 정말 엄청난 곳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도착한 그곳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 그러니까 야고보 유해가 있는 그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볼거리가 거의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작다는 거는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작다고 느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언니랑 얘기를 하면서 설마 사람들이 이렇게 볼거리가 없는데 몇 박 이상을 머무는 거냐며, 여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곳이냐며, 설마 아무것도 없을까? 막 이러면서 또 서칭을 했는데 서칭을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 바로 피스테라였어요. 피스테라의 신발 동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간다고 하는데 여기도 정말 대단한 관광지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바로 자동차를 타고 그곳에 갔는데요. 갔더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곳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착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직접 발로 걸어서 도착해서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에 도착한 후에 몇 박을 머물면서 여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과 조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곳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고, 그곳은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도보 성지 순례를 위한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여행 작가예요. 그런 여행 작가에게 새로운 도전하고 싶은 여행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호기심뿐 아니라 얼른 가고 싶다는 막 열망을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너무 걸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도 도보 여행들을 즐겨 했었고 그리고 종교도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지순례 길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사람들이 왜 걷는지, 그리고 걸으면서 무엇을 느끼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시간을 뺀다는 것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길은 굉장히 긴 길이라고 들었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최소 40일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걸어봐야지라는 생각만 했고 그 언젠가가 언젠가 될지 모르는 채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2013년에 우연히 어떤 분께서 사리아부터 출발하는
아주 짧은 최소 거리에 100km 정도만 걷는 그런 산티아고 순례길 코스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렇게 뭐 800km씩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적게 걸을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만 걸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짐을 쌌죠. 막 40일, 50일을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열흘이면 충분하다. 뭐 2주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짐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걸었던 이야기들이 앞쪽에 담겨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을 때 처음 최소한의 거리를 걸었고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까지 책에 담았습니다. 이 당시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아주 짧은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사람과 오랜 시간 걸어온 사람의 분위기는 대번 달랐다. 아무리 말끔하게 씻어도 걸어온 시간만큼의 묵은 때가 있었고 아무리 찌든 느낌을 내려고 해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티를 숨길 수는 없었다. 걷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채 안 돼 땀이 나고 꼬질꼬질한 느낌이 들었지만 오래 걸어온 사람이 보기엔 나는 너무 말끔해 보일 것이다. 터벅터벅 내 앞을 걸어가는 순례자를 금세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힘도 있었다. 아직은 여행자인가 싶던 첫 시작을 지나 점차 걷는 속도와 걷는 법을 알아가고 길을 잃지 않게 노란색 화살표를 찾는 법을 알게 된다. 오래 걸어온 사람과 이제 막 시작한 사람 중 누가 더 힘이 들 것인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미 긴 시간 이 길에 익숙해져 걷는 방법을 알게 된 사람보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사람이 체력은 많을지라도 어떻게 걷는지 몰라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당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본다는 것 자체에만 조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의 의미나 이 길을 사람들이 왜 걷는지가 중요하진 않았고 그냥 이 길을 조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걷는 내내 내가 여행자인가 순례자인가 그리고 이들이 느끼는 뜨거운 감정을 왜 나는 아직 못 느끼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한 호기심이 해결될 것만 같았던 당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짧은 여정은 더 큰 호기심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더 욕구에 막 사무치는 거예요. 걸어보고 싶다. 다시. 더 길게, 더 오래. 그렇게 걸으면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지, 감동을 하는지 그 감정들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지쳐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지금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날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짐을 싸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다시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2016년의 이야기예요. 2016년에는 마드리드부터 출발하는 675km를 걸었고요. 걷기 전과 걷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내 일상, 그리고 내 직업,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 많이 변화가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대한 이야기가 요 당신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필요한가요에는 굉장히 길게 담겨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당신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필요한가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